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예령이고요. 책을 좋아해서 책 관련 이야기를 제 채널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책 친구가 되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바로 독서 습관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누구라도 붙잡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제 친구라도 옆에 붙잡고 이렇게 해봐 라고 너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주제인데 솔직히 너무 오지랖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나부터 좀 더 잘하고 이야기를 하자 해서 좀 아끼던 주제라고 해야 되나? 못하던, 그냥 쑥스러워서 못하던 그런 주제인데 작년에 한 번 찍고 아무래도 그건 너무 독서 습관을 가진 지 너무 초반이었기 때문에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2월이고 이제 새로운 한 해 2025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독서라는 취미를 가지고 싶어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는 좀 독서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는 것 같지 않나요? 많은 젊은이들이 독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는 사람만 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설렘을 가지고 한번 저는 어떻게 책을 읽고 있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어떤 실패를 했었는지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서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책을 엄청 좋아하게 된 지 1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 1년 전에도 그렇게 멀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책과. 그렇다고 가깝다고 볼 수도 없었던 게 1년에 한 5권 정도 읽는 그런 독서인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바랬던 저의 독서 습관, 루틴은 매일 독서를 하는 사람, 아니면 한 달에 적어도 5권 정도 읽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읽고 싶은 책은 많은데 그 책을 1년에 5권씩밖에 못 읽으면 제가 그거를 따라잡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5권 정도는 읽어야지 내가 읽고 싶은 책은 다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의 실패는 여기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일단 매일 읽는다. 여기서 매일이라는 조건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하루라도 안 읽으면 전 실패한 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저에게 너무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안 읽고 넘어가는 날이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왜 읽지 않는가. 그리고 그게 며칠이 되면 나는 망했다. 나는 책을 읽지 못하는구나. 역시나 이거 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실패를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웠다는 게 저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제가 한창 효율성과 생산성에 집착을 해서 블랙 저널을 굉장히 열심히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헤비트 트래커에 언제나 있던 항목이 독서 15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지켰을까요? 당연히 잘 가면 한 달, 1년으로 치면 지키기 어려운 습관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요.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한 달에 5권 정도는 읽고 싶다 라는 목표도 솔직히 일주일에 1권을 읽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루에 15분도 못 읽는 애한테 한 달에 5권? 이제 턱도 없는 목표인 거죠. 솔직히 말을 하면. 그렇다고 한 달에 1~2권이라는 목표를 잡았다고 했을 때는 한 달에 1~2권 가지고는 제가 독서를 한다, 독서라는 취미를 가졌다, 습관을 가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스스로 만족감이 오지 않는 거죠. 충분히 독서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 스스로 만족감이 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2가지가 애초에 문제였다
라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스스로 굉장히 만족을 하는 독서인, 애독가가 됐는가 하면은요. 일단 크게 저에게 변화를 준 거는 정체성을 가지는 거였어요. 작년에도 했던 이야기이지만 이게 저에게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정체성이고요. 이거는 제가 원싱을 읽었을 때였나? 어떤 책이었는지 이젠 기억도 안 나는데 나중에 제가 자막으로 적어 놓겠습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전에는 제가 독서라는 걸 이제 하나의 취미이자 특기로 가지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루틴에 놓고 하루에 15분 같은 신년 목표, 뭐 한 달에 몇 권 이런 걸 세웠다면 지금은 그냥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나는 하루에 15분을 읽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습관을 들이는 것과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는 건 당연해 라고 사고의 흐름이 가는 게 정말 달라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는 걸 즐겨. 책을 읽으면 즐거워. 책을 읽으면 행복해. 책을 읽으면 힐링이 돼. 이런 식으로 나의 정체성을 잡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더 이상 숙제가 아닌 거죠. 저의 하나의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의 자연스러운 생활로 스며들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하나 목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그냥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도서관이라도 가서 책을 빌려와서 책을 읽어야 해. 책을 사야 해.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시간을 보내야 될 방법을 제가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그냥 핸드폰을 볼 것인가,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걸 할 것인가, 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시간에 나의 정체성을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핸드폰보다는 좋아하는 책을 읽게 된다라는 당연한 흐름이 생깁니다. 이게 듣기만 해서는 그게 뭐야 무슨 마법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자신은 그거에 취해가요. 책을 좋아하는 나? 좀 멋있어. 이 순간에 핸드폰을 보지 않고 책을 보는 나?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이상향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효과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도 꼭 자신의 정체성을 독서인으로 한번 생각해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게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직 책의 재미를 아예 모르겠다. 책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글자를 읽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겹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 혹은 내가 몇 페이지나 읽을 수 있다, 몇 권이나 읽을 수 있다 라는 수치나 이런 보이는 것에 신경 쓰지 말기입니다. 그 말은 즉슨 그냥 내가 읽고 싶은 거 읽고 싶은 만큼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또 저는 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모두가 좋다고 하는 책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뭐 도움이 된다, 지식을 쌓을 수 있다, 뭐 아니면 솔직히 뭐 클래식, 고전 문학이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전 문학을 읽어야만 뭔가 당당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 무슨 책 읽어?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뭐 데미안 읽어, 파우스트 읽어, 나 폭풍의 언덕 읽어, 이래야만이 뭔가 있어 보이고 독서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저희가 원하는 거는 뭐 물론 멋도 있지만 독서인으로서 멋은 포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멋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일단 내가 책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미를 일단 한번 느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를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지금 읽고 싶은 걸 읽자. 솔직히 저는 웹소설도 정말 좋다고 봅니다. 생각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소설들보다 웹소설이 더 낫다고 할 만한 작품들도 되게 많아요. 정말 재밌고 괜찮은 웹소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라는 걸 너무 어떤 지식을 얻으려는 용도로만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저는 솔직히 특히 소설로만 생각을 한다면 뭐 드라마, 영화, 만화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어떠한 이야기를 전하는 방법, 수단이 다를 뿐이지 이야기라는 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를 담긴 책 혹은 소설 혹은 웹소설을 읽기 시작한다면 이제 책의 매력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냥 책이 재밌어서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야지 이제 책을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진짜 책이 재밌어서 내가 계속 읽게 되는 그런 관성을 얻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좋아하는 주제 이야기만 찾아서라도 읽다 보면 본인의 세계가 넓어져 가요. 그래서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주제에 또 관심이 가고 또 다른 주제에 관심이 가고 그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주제를 본인이 이렇게 파고들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그 영역을 점점 넓혀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두 가지 아까 첫 번째가 제일 강조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것도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였고요. 이 다음으로 이제 하는 이야기는 그냥 가볍게 하는 말인데요. 일단 하나, 독서 기록. 그러니까 독서 감상 기록에 너무 목매지 말자는 게 저의 또 하나의 주의입니다. 일단 책을 읽다 보면요. 저절로 기록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기록에 목매가지고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무조건 기록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기록이 가능한 환경이 갖춰져야 책을 읽을 수 있다 라는 게 생겨버려서 저는 솔직히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시로 읽고 싶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기록할 수 있지 않으면 책을 꺼낼 수 없다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처음에는 부담스럽다 하시면 그냥 기록을 신경 쓰지 마시고 책만 읽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욕구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욕구가 생길 때는 기록이 있어야 하는 책과 기록이 그다지 필요 없는 책을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 독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책상에 앉아서 읽는 책을 따로 두고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한 권도 따로 들고 보통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2권을 동시에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내가 책을 읽는 애독가라는 독서인이라는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으면서 독서도 할 수 있고 독서 습관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읽는 거에 시간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 많이 그렇게 안 들어요. 차분하게 되잖아요. 이 책에만 오롯이 집중을 하게 되는데 요즘 현대 사회가 그렇게 납두지 않죠. 굉장히 정신 사납잖아요. 저희 지금 현대 사회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책에 집중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책 한 권을 끝내는데. 짧은 에세이면 1-2시간이면 읽고요. 좀 긴 중편소설, 장편소설 되면 한 3-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도 1-2시간 훌쩍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럽게 길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새 밀리의 서재 이런 데를 보다 보면 책을 끝내는데 걸리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적어놓더라고요. 그런 걸 참고해서
애초에 조금 책 자체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보셔가지고 짧은 책 위주로, 시간이 좀 덜 걸리는 책 위주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변에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고 혹은 SNS 같은 걸 이용하는 것도 좀 추천은 드려요. 하지만 이거는 솔직히 처음에 습관화를 위해서 정체성이 안정될 때까지의 버프 정도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랑 좀 비슷한 이유 때문인데 이게 너무 기록에 목을 매다 보면 독서보다 이제 기록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 기록이 좋아서 원동력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주기 정도가 되면 조금 꼬인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기록보다는 독서에 좀 더 중심을 두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초반에 잠깐 버프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변에 나 책 좋아해, 책 요즘 취미로 책 읽어 이렇게 주변에 알리거나 이제 SNS를 활용을 해서 독서 감상을 남기거나 아니면 감상이 아니더라도 오늘 읽었다 온완처럼 오늘 독서 끝 이런 거 인증하듯이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도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잘 읽게 되는 것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방법만 이야기해서는 이제 시작이 안 되죠. 그래서 입문용? 가볍게 그리고 누구나 읽어도 재밌게 읽는 책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약간 취향이 대중적인 것도 있지만 대중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추천이 약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추천을 해드리자면 저는 무조건 책에 이제 흥미를 가졌다 했을 때 소설로 추천해드리는 책은 김초엽님의 SF 소설들입니다. 김초엽 작가님의 소설을 읽으면 무조건 소설에 빠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정말 재밌게 읽고 감탄을 머지 않았던 그런 소설이고요. 이 책은 제가 이렇게 책을 좋아하기 전에 1년에 5권을 읽던 시절에도 그 1년 중에 한두 권이 김초엽 작가님의 소설일 정도로 재미있게 읽고 있고요. 김초엽 작가님 소설 중에서도 그 단편 소설집들을 더 추천드립니다. 저는 장편보다 단편이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중 한 분이죠. 천삼란 작가님의 책들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청계의 파랑이나 이끼숲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도 추천드리고 최근에 모우어라는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아직 읽진 않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SF를 좋아하신다면 테드창의 책 단편소설집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김초엽 작가님 급으로 정말 감탄을 하면서 읽었던 소설집인데 테드창도 추천하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가님이 정세랑 작가님, 최은영 작가님, 최진영 작가님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의 소설도 읽으면 흥미를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추리 좋아하시면 히가시노 게이고 책 읽으시면 되고 좀 더 클래식한 걸 원하신다고 하면 추리에서도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 읽으면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소설도 좋지만 에세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에세이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두꺼운 책 싫고 진짜 한두 시간으로 끝낼 수 있는 책, 에세이를 원하신다 하면 저는 아무튼 시리즈 중에 본인이 원하는 소재를 무조건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시리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교양 입문에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들을 골라왔어요. 이제 대중 픽보다는 제가 읽고 너무 좋았던 책. 게으르다는 착각?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렇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책을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책을 좋아하고 책을 계속 읽고 있고 이렇게 책에 집착하면서 살게 될 수 있었던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꼭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정체성에 관한 부분은 제가 책에서 얻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책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굉장히 답답한데 미리 조사해 놓을 걸. 당연히 생각이 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꼭 그거는 찾아서 설명란에 적어 놓도록 하겠고요. 저도 부족하다면 부족하지만 책을 좋아하는 마음은 뭐 다 자기가 최고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봤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봐요. 안녕!